병리학교실 김수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가톨릭대학교 성의규정 처음 임용되신 교수님들을 위해서 교육에 사용되는 전산 환경, 전산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구글 G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구글 G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 하기 있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G 워크스페이스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G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컴퓨터에 뭐 별다른 걸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브라우저, 뭐 크롬이나 엣지나 뭐 사파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뭐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뭐 휴대기기 이런 것들의 기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이제 계정이 필요한데요. 이 계정은 이제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전자우편 주소 중에 앞에는 이제 개인마다 사용자 계정 이름이 있고요. 성의.ac.kr 성의.ac.kr로 끝나는 전자우편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이제 G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 신청을 먼저 하셔서 본인이 사용할 계정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계정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담당자분께 이제 전자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분의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그 내용 중에 어디에 계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계정 신청을 하셔서 골뱅이 성의.ac.kr로 끝나는 계정을 이제 발급을 받으신 이후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되실 때 가장 먼저 성의.ac.kr로 끝나는 우리 대학의 구글 G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요 구글 계정이 이제 확보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크롬 화면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구글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첫 화면에 이제 되게 저와 유사한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글 화면에서는요, 여기 가장 오른쪽 위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구글 계정에 관련된 정보가 이제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구글의 개인 계정, 그래서 골뱅이 gmail.com으로 끝나는 그런 개인 계정을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상당 부분은 자신의 개인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이 이제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계정이 권한이 바뀌면서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3 곱하기 3 격자무늬 이제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앱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앱들은 이제 뭐 지메일이나 캘린더나 드라이브나 그런 앱들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구글에 이제 처음 이제 가시면 주소를 google.com에 주소창에 쳐서 가보시면 그 브라우저에 로그인이 안 되신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 계정이나 개인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면은 이미 로그인된 계정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버튼을 누르시고 저는 이미 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 계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영 성희.ac.kr 그래서 본인의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물어보겠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계정이 이제 로그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오른쪽 위에는 처음엔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해당 계정에 대한 이제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은요, 이렇게 오른쪽 위 상단에 자신의 계정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정인지 아닌지는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계정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영 성희.ac.kr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 계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것도 제 계정인데 수영.dr@gmail.com이라는 개인 계정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 구글의 두 계정,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이 둘 다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로그인된 계정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성의 계정이 위에 있을 때는 학교 관련된 사항만 이제 화면에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아래 제가 한번 이 개인 계정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조금 바뀌면서 여기 오른쪽 위 아이콘이 이제 개인 계정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가장 위에 이제 수영.dr@gmail.com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제 개인 계정에 관련된 정보만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이 사용자 정보를 처리를 할 때 둘 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 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교수님들이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 개인 계정인지 학교 계정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일을 하시고 계시면 이제 개인 계정이 가장 위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개인 지메일이나 이제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화면 내용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나타날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학교 계정을 클릭을 해서 학교 계정이 상위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이제 뒤에 클래스룸 같은 걸 보여드릴 때 이제 그 변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계정 활성화된 상태가
성이.ac.kr로 끝나는 계정이 가장 위에 예,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이제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가장 아래쪽에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면은 현재 브라우저에 로그인된 계정들이 모두 로그아웃 되고요. 그래서 계정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학교 계정 성이.ac.kr 계정만 로그인 하신 후 이제 작업을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또는 현재 활성화된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이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하나의 계정만 로그인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 학교 계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이.ac.kr 계정이 가장 윗상단에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그 계정 아이콘 왼쪽에 3 곱하기 3 격자 무늬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앱이 여기 클래스룸이라고 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에서는 일종의 이제 온라인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의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뭐 간단한 온라인 테스트를 시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해당 과목의 공지사항을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과의 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는 클래스룸을 클릭하시면 이제 클래스룸 앱이 열리면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유아교육학교실이라는 강의실 하나만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교수님들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수업에 해당 학기의 수업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앱이 전환되는 그런 과정 중에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이 모두 다 로그인된 브라우저에서는 간혹 앱이 전환되면서 계정의 활성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앞에 화면에서는 학교 계정이었는데 이 앱을 열고 나면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인 계정에 해당하는 이제 클래스룸 강의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학교 수업이 안 보인다 또는 학교 수업과 다른 정보들이 보인다. 여기 보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병리학 관련 수업들을 개인 계정에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학교 수업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인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활성된 계정이 개인 계정인지 학교 계정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활성된 계정이 개인 계정이라면은 다시 한번 계정을 클릭하셔서 학교 계정을 클릭하시면 다시 학교 계정이 활성화된 화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들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참여하신 정보가 보이게 되죠. 모든 수업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교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계정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룸에 있는 그런 수업 정보들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병리학 2023이라고 하는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윗부분에 스트림, 수업 과제, 사용자, 성적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스트림은 이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핑을 치셔서 어떤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공지사항을 올리면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휴대기기에 앱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되게 5분 이내, 5분까지도 안 가고 되게 1, 2분 이내에 앱에 푸시로 이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업 과제로 가시면 여기는 과제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과제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해당 과목에서 여러 개의 주차별 수업들이 있고 그 주차별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 정보들이 요 안에 표시되게 됩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업 자료를 미리 마스터교육지원센터 같은 담당자에게 보내셨거나 하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수업 자료나 수업 정보들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겠다 하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교수님들이 제시하고 싶은 그런 학습 자료나 뭐 퀴즈나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자에 가시면은 이제 해당 과목에 참여 중인 교수님들의 명단, 해당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의 명단이 이제 위아래 목록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가시면은 만약에 이 클래스룸에서 어떤 온라인 퀴즈 같은 채점이 가능한 그런 게시물을 사용을 하셨으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개별 학생들의 성적이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의 성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자신만의 성적이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나 학생들의 이제 수업을 얼마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목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은 여기 왼쪽 위에 석삼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수업으로 가시면 아까 클래스룸에 오셨을 때 가장 첫 화면 관련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수업의 목록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교정 G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앱이 지금 방금 보셨던 이제 클래스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여기 오른쪽 위에 이 3 곱하기 3 격자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교수님들이 많이 사용했음직한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는 개인 계정 gmail.com으로 끝나는 계정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구글 캘린더에서는 이제 학교 관련 일정도 정리하실 수가 있지만 수업 관련 일정도 이 캘린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캘린더에 수업 관련 일정을 이제 개별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캘린더 일정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 수업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익숙하신 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시 대면 수업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급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 구글 미트를 클릭하셔서 이제 화상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 Gmail은 이제 전자우편 플랫폼이고요. 마찬가지로 gmail.com을 쓰는 개인 계정과는 분리되어 있는 성희.ac.kr
계정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기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유사하고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다음에 문서, 워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온라인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주로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온라인에 저장하는 그런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의 규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수업과 관련되어서 G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앱들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교수님들은 이번에 새로 임용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계정 생성하는 방법, 계정 로그인하는 방법.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로그인 하실 때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을 혼란스러워 하셔서 처음에 원하는 화면에 들어오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개인 계정과 학교 계정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클래스룸 화면을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구글 미트나 캘린더나 지메일이나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성의교정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쓰시다가 뭐 불편하신 점들이나 이제 건의사항, 의문사항 이런 것들은 해당 담당 부서로 문의사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주로 이제 마스터 교육지원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 학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정 생성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연락드릴 계정 관리자, 전체 G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있으니까요. 그분께 계정 생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